오케이, 시작. 심꿈 심쿵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땀나요. 꿈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꿈이 있을 때 도전합니다. 심쿵심쿵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 스마트팜으로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샐러드 40의 박윤정 CMO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멀리서 오셨죠? 네, 멀리서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파주에서 오셨다고? 네. 네. 아, 오늘 같이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네네. 네. 저희 샐러드 40의 멤버로 네. 요리서부터 디자인서부터 예. 메뉴 개발서부터 모든 걸 다 관장을 하고 계신 와. 아주 완전 소중한 저희 멤버이십니다. 네, 능력자분들이시군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본인 소개를 제가 해드리긴 했는데요. 네네.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네.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샐러드 40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박윤정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샌드위치와 샐러드를 주로 판매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샐러드 40은 어떻게 창업하게 되셨나요? 원래 저희가 좀 오래 알고 지낸 멤버들이에요. 네. 네, 저희가 투자 관련해가지고 스터디를 한 5년 동안 했었는데, 예. 저희가 이제 경제에 대한 전망도 하고, 네. 금리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 시점에서 그때 투자를 하다가, 예. 금리 인상이라든가 미국 경제라든가 그런 거 좀 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미래에는 어떤 것이 전망이 좋을까 연구를 하다가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 그게 네. 이제 미래 전망 산업이기도 하고 아. 요즘같이 기후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 또 기후변화도 네, 있으니까. 네, 워낙 요즘에 폭우가 많이 온다던가 네. 기온도 왔다 갔다 하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미리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네. 화훼 기술도 미리 좀 연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시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신속하고 네.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도시에서 농사 짓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도시에서 그 농사 짓는 거에 대한 제약보다 네. 사실은 화훼 기술이라든가 스마트팜에 대해서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게 스마트팜은 그 농사 기술을 그냥 보조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네. 진짜 야채를 잘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채소를 잘 키워야 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화훼 기술을 저희가 좀 배우는 게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이제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많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실질적으로 키우는 농사하시는 분과,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많이 좀 배웠거든요. 조언도 많이 받고. 네. 예,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좀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냥 시작하자 이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되나. 네. 먼저 회의도 하시고. 네네. 앞으로 또 전망도 보면서. 네네. 교수님들도 만나서 네네. 전문적인 지식도 얻어가면서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셨네요. 네, 저희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와, 그래요. 왜냐하면 야채 키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네. 거 관련해가지고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됐거든요. 네.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채소를 키우는 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저희가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연재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스마트팜은 일단 모든 게 다 제어가 가능한 시설이에요. 네. 온도, 습도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저희가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야채 가격이 원래 여름에는 되게 가격이 등폭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생산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저희가 야채 수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장점들이 있고. 네. 근데 이게 햇빛과 공기와 흙과 물 이런 게 조화롭게 네.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상가에서?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햇빛 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LED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야채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공기잖아요. 그렇죠. 공조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데, 예. 공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외부에서 공기를
뭐라고 저희 그 공기 정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해법 필터로 저희가 정화를 다 해요. 예. 그런 다음에 넣고 물 같은 경우는 일반 지하수보다는 일단은 수돗물이 더 안전하거든요. 네. 저희가 뭐 전처리를 하기는 좀 하지만 그런 식으로 다 가능하죠. 거기다가 그 공조기 시스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바람을 계속 순환시켜줘야 돼요. 예. 물론 가습기라든가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거의 뭐 실험실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지금 오시면은 딱 보시면은 실험실 느낌이 나요. 아, 그래요? 왜냐면 옷도 갈아입고 가고, 네. 그 다음에 그 에어필터 같이 위에서 딱 싸가지고서 한번 딱 하고, 옷 갈아입고, 발 소독하고, 그런 그래요? 다음에 또 에어필터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네, 진짜. 왜냐면 저희가 네. 농약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균이 들어가가지고서 뭐가, 예를 들어서 그, 이상하게 되면 농약을 뿌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아예 차단을 하는 거죠. 농약 뿌릴 일이 전혀 없도록 네네. 아예 들어갈 때부터 이제 소독을 하고 들어가는 거군요. 옷도 아예 갈아입고 나오면 다시 또 이제 소독, 그 자외선 소독하는 딱 옷 딱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어떤 채소들을 키우시는지도 궁금한데 네. 주로 키우시는 채소는 어떤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채소로 버터헤드랑 카이피라랑 크리스피아노를 키우고 있어요. 다 생소한 채소 이름인데요. 그 백화점에 가시면은 팔아요. 그래요? 네. 백화점은 제가 자주 안 가서. 네네. 버터헤드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상추 느낌이 나는데 예. 상추보다는 약간 부드럽고 버터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인데 단맛이 좀 있어요. 쓴맛은 별로 없고. 그리고 카이피아라는 그거보다 약간 더 아삭한 느낌? 네. 양상추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야채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피아노는 되게 아삭아삭해요. 네. 약간 오이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키우고 있는 게, 이건 제가 강력 주장해서 키우고 있는 게 있는데, 네. 항암 쌈채라는 걸 키우고 있어요. 항암 쌈채요? 네. 항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저희 나라에서 네. 종자 개발하시는 명장님이 개발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씨앗을 원래는 이제 노지에서 재배를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네. 저희는 수경에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수경에서 깨끗하게 키우면 그냥 씻어가지고 먹으면은 암 환자라든가 면역력이 약간 저하되신 분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도 연구 끝에 수경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그것도 키우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면은 그러면 흙은 거의 사용 안 하시나요? 예, 저희는 흙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와, 그래요. 네. 그리고 흙이 없이. 유럽 채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수경 재배에 적합한 씨앗이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물론 이제 교수님이 조언을 해주시기는 하시지만 네. 크게 뭐 조언이 받아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 항암 쌈채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요? 저희가 테스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7, 8번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종자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키우는 방법은 네. 그 토양에서 키우는 방식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또 토양이랑 물은 좀 달라서 예. 저희가 되게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스마트팜을 통해서 직접 채소를 판매하기도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네. 네. 수익은 어디서 나나요, 많이? 수익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채도 팔고요. 네. 그리고 그 야채를 직접 가공해가지고 샌드위치, 샐러드, 그리고 주스 네. 같이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주스, 마시고 싶은. 네, 그 항암 쌈채로 예. 저희가 그걸 갈아가지고 뭐 바나나 네. 넣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개발을 했어요. 아. 그걸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저희가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문의를 주세요. 중고등학교에서요? 체험을 좀 하고 싶으시다고 아.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체험 같은 거 하면서 그쪽에서 좀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네, 미래의 직업은 어떤 것들이 유망할까 네네. 막 찾아봤거든요. 네, 대표님, 우리 CMO님 만나기 전에 네, 그냥 직업에 대한 관심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직업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봤는데 정말 거기에 스마트팜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스마트팜이 뭐지 이제 궁금했었는데 만나 뵈니까 네. 이제 궁금증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연을 인공적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네. 생산량을 높이는 거죠. 깨끗하게. 그렇군요. 네. 이게 사실은 제일 먼저 리딩하는 나라가 네덜란드거든요. 그래요. 네네. 네덜란드면 화훼 산업으로 그렇죠. 유명한데. 네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키우는 그 유럽 채소 같은 경우에는 다 네덜란드에서 씨앗을 저희가 사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간 업자가 있긴 하지만, 예, 예.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최적화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씨앗 자체를. 앞으로 그러면은 정말 미래 사회는 스마트팜으로 네. 채소들이 좀 많이 나오겠네요. 지금은 좀 적지만. 지금도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정직하게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샐러드 40을 창업해서 네.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비자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네. 제공하고 계시는데 지금 얼마나 되셨죠? 저희가 정식 오픈은 6월 초에 했어요. 6월 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석 달, 넉 달 됐네요. 그렇죠. 한 4달 정도 된 상황이죠. 예. 그동안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일단은 와서 보시는 분은 너무 신기하세요. 네. 왜냐면 텔레비에서만 보는 거 직접 와서 보시니까. 아, 네, 그리고 신기해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무료 나눔이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네. 그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너무 아, 신선하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먹었을 때 되게 일반 야채보다 진짜 오래 가요. 예. 신선하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가지고 가공해서도 팔잖아요. 샐러드라든가 샌드위치라든가 파는데, 네. 다른 데서 파는 것보다 야채가 많이 신선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군요. 네. 뭐 거의 산지가 도시 안에서 산지니까 바로 그쵸, 산지 뜯어서 직송. 네, 산지 네, 직송이니까. 40초 이내에 피켓 딱 드리는 컨셉. 40조요? 네. 와. 왜냐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희는. 아, 키운 데서 바로 파는 거군요. 네네네. 네. 그 진짜 신기하네요. 네. 왜 우리가 도시에서 이제 농촌으로 네. 드라이브를 가면은 바로 밭 옆에서 네. 과일도 팔고 채소도 팔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사오는 느낌으로 네. 스마트팜 40도 운영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저희 샐러드 40의 캐치프레이즈는 네. Fresh is everything이에요. Fresh is Is everything. everything. 신선함이 모든 거다. 네. 그렇군요. 아, 신선한 게 네. 맛있죠. 맛있어요. 산지 직송이 진짜 최고로 맛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에서도 이 네.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또 연락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연락이 은근히 많이 오세요, 진짜. 그래요? 예, 예, 지금 저희가 GAP 인증이라는 걸 받았는데, 네. 그 다음에 보통 인증 받은 다음에는 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검사를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한 달인가 2달밖에 안 됐는데, 예. 저희 정부에서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대전에서 스마트 하는 게 여기가 최초기 때문에 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싶으셨나 봐요. 최초의 스마트팜. 네, 대전 최초 대전에서. 스마트팜인 네. 거죠. 그래서 아. 오셔서 치료도 가서 검사를 다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인증을 2번 받은 꼴이에요.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서 정부에서도 오셨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문의를 주세요. 네. 그러면 와서 견학하고 네, 맛있게 이제 먹기도 하고 그렇죠. 사가기도 하고 이번 주 그렇군요.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네.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가서 약간 가이드? 네. 그런 식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남선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왔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저희 매장 와가지고 보고 저희 설명 듣고 그랬는데 애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아. 웃고 떠들고 막 신기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요. 가면은 연구소 같은 그런 느낌이 라고 하셨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어떤가요? 확장해 나가야죠. 네. 네, 저희가 지금 약간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도 많이 공부를 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화학기술 관련해서도 많고 스마트팜 관련해서도 저희가 박람회도 되게 많이 가요. 네. 있으면 아무리 멀더라도 가가지고 요즘의 트렌드는 어떻게 되나, 새로운 기술이 나왔나, 그런 거 관련해서 계속 공부하고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된 다음에는 뭐 프랜차이즈화 할 수도 있고, 네. 뭐 일단 저희 그 교육 관련해서도 좀 하고 싶고, 예. 정말 잘 되면은 저희가 본만큼 지역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것도 목표죠. 왜냐하면 같이 상생을 해야 되니까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샐러드 40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샐러드 40의 40이 무슨 뜻인가요? 40일 동안 키웁니다, 저희가. 아, 40일 동안? 네. 아, 그래요? 네. 40일 동안 키워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야채를 처음에 이제 파종을 해가지고, 파종이라는 건데 씨앗 뿌려가지고 네. 키운 다음에 정식해가지고 이제 트레이를 바꿔서 옮겨 심어줘야 되거든요. 잘 자라라고. 네. 그거 다 키우는데 한 40일 정도가 걸려가지고 저희가 아. 일단 40고 잡았습니다. 40일이면 짧다면 짧지만 또 시간이 또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길죠. 예.
보통 이제 노지에서 네. 아니면 하우스에서 생산하는 네. 채소들은 며칠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거의 비슷한. 네, 네, 네. 아, 근데 뭐 약간 이렇게 성장 촉진제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정상적으로 키우면 40일이고 네. 만약에 뭐 특별하게 뭘 하시면 더 빨리 클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채도 잠을 잘 재워야 돼요. 잠, 네, 예. 네. 그러니까 야채건 동물이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되게 잘 자라는데 네. 저희는 최적의 환경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잠도 잘 재우거든요. 근데 네. 일반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LED를 안 꺼놓으면 계속 깨어져 있는 상태니까 계속 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정식 명칭이 샐러드 사공이죠. 네네. 네. 샐러드 사공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네. 좀 어려웠던 점, 극복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 야채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키워요. 네. 그래서 좀 더 좋게 키우려고 뭐 시도했던 것들이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지금은 저희가 키운 야채를 베이스로 샐러드라든가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네.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약간 영업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일단은 그런 생각보다 야채가 잘 자라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그 정보라든가 업체에서 그냥 제공해 주는 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개척자로. 네. 네. 뭐 하는 개척자까지는 아니지만 거니까. 네. 계속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좀 어려워요. 네. 뭐 기업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네덜란드 가가지고 그런 고급 기술을 뭐 전수를 받는다던가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다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과 아. 논문과 그거를 다 찾아봐야 되니까 네. 그게 좀 어려워요. 뭐 네,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별거 아닌데 얼마 전에는 뭐 밸브 관련해가지고서 네. 물 순환이라든가 공조 시스템이라든가 뭐 네. 이산화탄소 조정하는 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거 수치를 약간 조절해 가면서 네. 저희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좀 음. 어렵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의 뭐 일지를 써가시면서 네 저희 하시겠네요. 저희 일지 써요. 아, 그렇군요.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그런 어려움들도 있으시지만 네, 또 하다 보면은 성과도 나오고 네. 보람된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언제 또 보람을 느끼시나요?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네. 지나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되게 네. 인상 깊었던 고객님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막 한참 이것저것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얘기인즉슨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 분은 네. 그분이 원래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아, 근데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드시면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힘드셨대요. 네. 근데 우연히 저희 거 샌드위치를 드시고서 속이 너무 편해지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이거 먹을 수 있다고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네. 첫 번째가 그거였고 예. 저희가 가장 생각하는 게 좀 먹는 거에 제한 없이 아프신 분들도 먹는 거에 좀 제한 없이 네. 드시고 싶은 거를 좀 드시고 싶게 하는 게 약간 목표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분은 우연히 지인분이 그 야채 그 샌드위치를 사서 주셨는데 예. 먹고서 너무 좋으셨나 봐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포장을 할 때 네. 전단지 넣어드리거든요. 예. 뭐 그리고 이제 서비스식으로 해서 뭐 사탕도 넣어드리고 하는데 그분이 먹고 너무 좋으셨나 봐요. 아, 근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또 매장이 지하다 보니까 네. 너무 찾기가 힘드셔가지고 아이고. 일주일을 걸리셔가지고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전화를 하시지.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그러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면서 네. 단골 고객님 되셨죠. 저희 일주일에 아. 한 번씩 오셔가지고 사가지고 가세요. 예, 그러시군요. 네네. 아, 그렇게 힘들게 찾아오신 고객한테는 정말 고맙다는 마음이 네. 드시겠네요. 네. 그리고 이거 좋으니까 저도 먹지만 제 네. 지인분들 먹는데 한 분은 그런 분도 계셨어요. 자기가 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 화장실 갈 때 너무 불편했는데 너네가 준 야채를 먹고 2달, 3달 만에 속이 편해졌다. 화장실이 와. 너무 편해졌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기다리고 계세요. 저 야채 다
키우고 키우기를. 있는 거. 네. 오늘 야채 먹어야 되겠다고. 네. 그래요. 네네. 뭐 먹는 것이 약이라는 말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그렇게 이제 몸까지 좋아지니까 네. 많이들 찾으시고 네. 네, 앞으로도 더 많이 소문이 났으면 네. 좋겠다는 아, 저희도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생각을 가지고요. 네. 이 자리도 또 소문내기 위한 자리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수익을 많이 내고 싶고요. 네.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프랜차이즈화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저희는 지역사회랑 같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가 벌었으면 저희가 지역에서 벌었으니까 같이 베풀고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가 네. 뭐 어르신분들한테 무료 나눔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하고 음. 싶거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일자리 같은 것도 좀 하고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싶고 왜냐하면 네. 여기에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라면 이제 대전입니다. 대전. 네, 대전에서 그렇죠. 자리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좀 거창하긴 하지만 네. 제2의 성심당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합니다. 제2의 성심당. 제2의 성심당. 대전하면 아닙니다. 뭐 성심당을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전하면 샐러드 40 네. 빼놓을 수 없도록 네네.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뭐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그 기업 가치라든가 그런 걸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업 가치. 네,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은 그런 생각이 바로 잡혀야지 회사가 바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저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먼저 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홍보도 하고 매출도 늘리고 가면서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스마트팜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미래 유망 직종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좀 찾아보고 스마트팜 사업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유튜브로 검색을 하시면 네.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링 해도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또 해외만 있나요? 네. 구글링 하시면은 일단 우리나라 나오고 해외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검색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팜 차관학교라는 게 있는데 예. 거기서 이제 입학을 해서 수료를 하시면은 거기서도 배우실 수 있고 네. 그 논문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좀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화학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많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논문이라든가 뭐 아니면 그쪽을 좀 검색을 좀 하셔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했거든요. 아, 유튜브 보고 논문 찾아보고 그리고 검색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과 기회가 되신다면은 직접 업체 찾아가셔가지고 네. 방문 상담 해보시고 근데 그 업체가 많다 보니까 예. 아주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연락이 된다고 하면은 뭐 농업 관련한 교수님들 통해 가지고서 자료를 좀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스마트팜은 꼭 이렇게 상가나 건물 안에서만 하는 걸 스마트팜이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예. 일반 그 노지에서도 하기도 하죠. 네. 네, 노지에서 비닐하우스로 한 다음에 거기 같은 경우 보통 보니까 바닥에 뭐 깔고 일반 흙에서는 안 하고 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균이라든가 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바닥에 딱 뭘 다 깔아요. 비닐 같은 거 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차단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스마트팜도 사실 분야가 워낙 많을 것 같아서. 네네 맞습니다. 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뭐 예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환경을 이용한 스마트팜도 가능해요. 아.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짓고 이거를 자동으로 이거를 차단막을 올려가지고 공조 시스템식으로 공기 순환을 하게 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밤 되고 그러면 닫고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공장 같이 지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뭐 창고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아, 뭐 그렇군요. 야채뿐만 아니라 딸기, 뭐 요즘에는 닭 그리고 뭐 소, 아, 돼지까지 그래요. 그런 것까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키우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방대한 그런 네.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에게 맞는 또 관심 있는
부분을 네. 파고 들어야지 맞아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네, 샐러드 40이 앞으로 네. 정말 이 스마트팜 사업의 큰 부분을 또 담당하고 네.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거나 이런 교수님들은 또 연락도 주시고 네네. 와서 보시고 네. 배워가시기도 하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그랬습니다. 듭니다. 네. 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조금 이제 주제 바꿔서 네네. 우리 CMO님께서는 네. 박윤정 CMO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좀 힘이 되었던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책에서 봤는지 유튜브에서 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사랑을 받으려면은 너가 너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너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위에 그 누구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힘이 들 때 그런 식으로 저 스스로를 조금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 마음에 안 드는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인정하고 좀 스스로 이제 힘들 때는 고생했어 셀프하게 쓰담쓰담도 하고 네, 좋죠. 네, 그러면서 좀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또 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정말 네. 청소년들이 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친구들에게 또 선배로서 네네.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학부모 나이여가지고요. 네. 뭐 청소년들이 힘든 그런 고충이라든가 그런 심정은 모르겠지만 그냥 과거에 저한테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얘기를 네. 해보면은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이 좀 부유했어요. 부모님도 몸이 좀 안 좋으셨고 네. 가난했고 뭐 가진 게 하나도 없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시간.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다 보면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네. 뭘 하려고 해도 시간이 정말 나이의 속도와 비례하게 빨리 지나가죠. 흘러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들 수 있는데 힘들 때는 좀 즐겨야 돼요. 네. 뭐라고 말씀드려 책도 많이 보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걸 좀 찾으셔야 되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또 발전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힘든 상황에서 딱 주저앉으면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운동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도. 네,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운동 진짜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 나이가 드니까 체력이 국력이다. 네네 어렸을 때 운동을 한 것과 안 한 네. 거는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 주위에는 이제 학부모가 많아가지고 네. 공부에 되게 목숨을 거시거든요. 성적이라든가. 예. 근데 저는 성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관심 있는 거를 공부를 할 때는 그거에 맞는 그 말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지식은 있어야 된다. 네네. 그래야지 뭐 관심 있는 거라든가 그런 거 보실 때 빨리빨리 익히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장래 희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좀 고민한다면은 우리 박윤정 CMO님의 말씀이 더 귀에 쏙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는 찾아놓긴 했었어요. 그나마. 네. 네네. 뭐였는데요? 저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었어요. 프로그래머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도 약간 IT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갑자기 또 이렇게 연구원이나 박사님처럼 보이네요.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네. 또 샐러드 40에 대해서 네.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좀 연락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막 제가 자막.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막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멀리 파주에서 오늘 대전까지 와서 네네. 귀한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